황금의 나라는 고대 신라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수식어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고대 신라와 관련하여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시할 당시 메트로폴리탄이 내세운 전시 주제 역시 황금의 나라 신라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금이 지니는 최고 권위의 상징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백미는 금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소위 말해 순금의 금관은 약 10여 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서 6점이 신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에서는 부와 명예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하게 거론되는 금관, 신라의 금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라가 황금의 나라라는 인식은 비단 현대의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시각만은 아닙니다. 고대 기록을 살펴보면 주변 나라들도 신라를 황금이 넘쳐나는 나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대 역사서 중에서 8세기에 편찬된 일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는 신라를 금과 은의 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13세기 말에 서길본기에 인용된 파마국 풍토기에서도 신라가 많은 보물을 가진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권 문헌 자료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848년에 1차 간행되고 885년에 2차로 간행된 도로 및 왕국 총남에는 신라가 금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10세기경의 창세와 역사서에도 금을 사용한 화려한 신라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록 중에는 삼국사기에 금은으로 그릇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며 삼국유사에는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건물인 금입대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다시 이슬람 자료를 살펴보면 11세기경에 편찬되었으나 7세기를 배경으로 한 쿠시나메에서도 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세기인 1154년에 제작된 천혜횡당 갈망자의 산책, 일명 로제르의 서에서는 보다 흥미로운 신라의 황금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이 너무 흔하고 개의 사슬과 원숭이의 목태도 금으로 만든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유명 셀럽들이 키우는 강아지의 명품 목줄이나 명품 담요와 비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과 함께 주목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저는 신라에서 실제로 발견된 금관을 비롯하여 많은 금은 제품들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신라인의 플렉스를 보여주는 그 클래스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리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리병은 1970년대 경주 황남대총의 남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황남대총은 경주 황남동에서 가장 큰 무덤이라고 해서 불린 이름입니다. 무덤이 남분과 북분 두 개로 구성된 5세기경 신라의 무덤입니다. 현재 무덤 주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분분하지만 신라 마립간기의 왕과 그와 관계된 인물의 무덤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덤 내에서는 흥미롭기도 하면서 또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보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유리병은 왕의 무덤으로 파악되는 남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높이는 약 25cm 정도 되는데 병의 입구 부분이 봉황의 머리 혹은 부리와 닮았다고 해서 현재 봉수형 유리병으로 불립니다. 출토되었을 당시에는 파손된 상태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지금과 같이 수리복원되었습니다. 유리병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이 바로 손잡이 부분인데 금실로 고정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실은 현대에 수리복원할 때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출토 당시부터 이처럼 금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시대 이 무덤에 묻힐 당시부터 이 유리병 손잡이에 금실이 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 유리병이 파손되었으나 버리지 않고 금실을 이용해서 정성스럽게 고정하여 재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죽자 함께 묻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금실의 순도는 금과 은으로 구성된 22.3K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4세기에서 6세기의 고대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유리는 실크로드 혹은 남방해로를 통해 중국, 고구려 등을 거쳐 수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로 만든 제품은 황금에 버금가는 귀한 재료이자 최상의 교역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수형 유리병의 유리 성분, 제작 기법, 장식 기법 등이 후기 로만 글라
글라스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후기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한 이후에 이를 중심으로 제작된 비잔틴 유리를 비롯하여 4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에 동서로 분열되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동로마 영내의 동지중해 연안 그리고 시리아를 위시하여 레바논 등지의 시로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시리아 유리까지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고대 유리를 귀하게 여겼던 모습은 삼국지 위지동이 전의 사망 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라 5세기 외국에서 수입된 최상의 외래상품 봉수형 유리병. 이를 사용한 인물은 그 물품이 파손되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권위와 기품을 상징하는 금 22.3K의 금실로 진귀한 외국산 최고급 상품을 고쳤습니다. 그처럼 소중히 여겼던 유리병은 주인과 함께 묻혔고 1500년이 지나 그 모습을 드러내며 당시의 여러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